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부양책 기대감도 있었고요. 아마도 슈퍼볼을 보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로 미국 증시도 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스포츠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탐 브래디 아실 것 같습니다. 탐 브래디가 어저께 44살이거든요. 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45. 노장 선수죠. 46이죠. 한국 나라로 정확히 보면. 이분이 7번째인가요? 슈퍼볼에 챔피언십을 됐고, 템퍼베이는 아주 약한 팀에 가서 아주 그냥 14년 만인가 아마 우승을 들어올렸을 텐데, 그것은 정말 바로 지적하셨던 대로 미국인들을 보면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일부 이제 약간 주식시장과 약간 상관없는 얘기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나이키 하면 마이클 조던이 상징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상징 인물이 이번에 탐 브래디를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만큼 미국인의 영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동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퇴하고 그런 건데 정말 아주 격한 운동은 아닙니까? 미식축구. 거기에서 정말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이 물론 주시장 큰 역할을 있지 않았겠으나 희망의 빛을 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대부분의 언론에서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것들이 기운을 북돋아 줬긴 있겠죠. 그렇지만 더 핵심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1조 9천억 달러 당장 되건 안 되건 조금 더 미미한 약간 더 해결할 문제는 있겠으나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겠지만 미국에 보면 이제 자녀들한테 연간 3,6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전반적인 이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바탕되고 있습니다. 어떤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2점까지 오늘 전부 다 사상 최고가 랠리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유가인데요. 유가는 지금 오늘 다시 58달러를 찍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작년 1월 이후, 작년 팬데믹 이후 최고치까지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 섹터가 오늘 다 올라갔고 거의 다 올라갔지만 에너지 섹터가 4.5%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만이 최근에 약간 부진하거든요. 약간 멈칫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버니 샌더스 효과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탈이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브렌트 유기준을 보면 처음으로 6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불마켓이기 때문에 물론 부침은 있겠으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경기가 회복됐을 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것, 좀 상승 여력에 있던 것, 작년에 좀 쉬었던 것, 그런 것들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것은 지금 에너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여러분 관심 보셔야 되겠고요. 30년은 금리가 좀 등락이 있었지만 여하튼 오늘 1년 만에 다시 2%를 터치한 것도,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겠으나 2% 30년짜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에 보면 소위 항공업계에 대한 임금에 대한 지원이죠. 여기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140억 달러가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도 3에서 많게는 5%까지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들도 시장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부양책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테슬라에서 15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덕에 비트코인이 44,000달러 다시 올라가는 흐름 보였고 거의 신고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죠. 저희 이제 비트코인은 별로 다루진 않고 있고, 물론 앞선 코너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가 비트코인을 살 거란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벌써 2, 3주 전에 있었고, 실제로 이미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를 계속 이제 추적하고 보시는 분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이런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그렇게 엄청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 중에 하나가 페이팔이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팔은 이제 공동 창업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갖고 결국 그거를 이제 페이팔을 당시에 이제
이베이한테 넘기면서 그때 이제 돈을 벌어갖고 그걸로 이제 테슬라의 창업에 할땐 그 모태가 됐던 돈인데 여튼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인데 오늘 이제 중요한 발표를 했죠. 이제 15억 달러를 이제 샀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SEC 금융위원회 우리나라 보면 감독위원회 이제 제출했습니다. 샀다고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이런 거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테슬라 그만큼 이제 현금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산 거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2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는 거죠. 뱅크럽시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직 당장 안 하지만 이제 검토한다는 것이 자동차 값을 이제 쉽게 해서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등락이 엄청 있으면 회사도 어려울 텐데 그만큼 자신감을 피력한 거거든요. 하는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줬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변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넷 옐런 지금 현 재무장관도 보면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머니 런더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머니 런더링이 이제 돈 세탁인데 그렇죠. 돈 세탁은 우리나라에서도 중대범죄지만 미국에서 이거 돈 세탁을 하면 지금 100년 감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범죄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극과 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등락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이주연 그 몇 개 소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100%씩 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 MSTR 같은 경우가 $1,000가 넘는 거고 모든 자산을 걷다 샀으니 이건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30% 올라갔죠. 떨어지면 3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를 거래를 잘 되게 시키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페이팔과 먼저 들어간 것이 스퀘어거든요. 그럼 얘네들 먼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1%를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요. 페이팔이나 스퀘어가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요. 새롭게 했던 조금씩 채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만 속도로. 네. 그의 3분의 1 얘네들이 다 삭혔다는 겁니다. 지금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채굴된 거.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뭐 그런 이유가 있고 역시 페이팔과 스퀘어가 두 개 다 모두 사상체 효과로 끝났습니다. 네,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네. 이날 장에서 하나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기타 미국의 특징주들도 살펴볼 텐데요. 오랜만에 팔란티어가 등장했네요. 네, 팔란티어는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소식이 없으면 떨어지다가 네. 뭔가 큰 건이 하나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보더라도 뭐 일본 정부랑도 계약했다, 뭐 영국이랑 됐고 했는데 오늘 이제 IBM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하튼 팔란티어도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큰 성장세를 보는 사람들과 이게 뭐냐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많은 주식이다.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파괴지 혁신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던 것들이 진로 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리차드 바튼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었고 리차드 바튼은 아시다시피 익스피디아를 산에서 창업해갖고 스피노프해서 다 팔게 하는 사람이 되겠고 지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글래스도어 같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뭐 대표적인 또 인기 있는 경영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급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만큼 팬심이 두터운 사람인데 이 사람. 그렇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앱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리차드 바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직방다방인데 우리나라는 직방다방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큰 건물, 큰 빌딩이 주택보다는 뭐 월세나 이렇게 원룸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으나 어떤 건지 대충 알았는데 여기에 진로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쉽게 해서 진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거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도이치방크에서 $160에서 $220를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는 사실 몇 가지 다 이슈가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네. 제가 힌트만 드리면 진로랑 유튜브에서 진로랑 뭐랑 같이 검색해 보냐면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있죠. SNL. 그 SNL이 아주 재밌는 거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코믹하게 뭐 광고도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SNL에서 진로를 검색해라. SNL 진로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딱 뜨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지금 광분하는 이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게 밀레니얼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갖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엑슨모빌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 엑슨모빌 쉐브론은 에너지 가격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디즈니가 오늘 또 이 주식이 뭐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건 정말 초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니까 우리 시간은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이제 그 지난 12월 달에도 한번 이거가 자기네가 디즈니 플러스가 엄청 잘 되고 있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그 발표가 나올 텐데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튼 많이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정확하게 한 5개월 동안 쉬었거든요. 이제 2월 20며칠 정도에 아마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오늘 주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쉴 만큼 쉬었다. 그리고 역시 PC나 이런 소위 수많은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AI 시장에서 핵심 기반은 엔비디아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에버코어에서 토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675 목표가 확실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했네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9월에 고점을 한번 찍은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따라서 계속 상승세로 이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포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해졌죠. 네, 맞습니다. 공포지수가 지난주에 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면 지난 주간 들어보면 34%가 이제 주간 단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공포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주가가 그 다음에 올랐다라는 것에 통계가 하나 있어서 재밌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010년 이후에 공포지수가 주간 단위 하락한 거가 10번째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손에 꼽을 정도로 지난주에 공포지수가 크게 내려갔다는 건데요. 이렇게 공포지수가 많이 내린 다음에는요. 한 달 후에도 마찬가지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거의 물론 뭐 아닌 적도 있지만 그렇죠. 평균적으로 뭐 1년 동안 6개월만 지나면 한 87%, 10번 중에 9번은 주가가 최소한 6에서 11% 1년 동안 올랐다는 거가 되겠고 물론 한 달 동안에는 0.8%랑 62% 확률이기 때문에 한 달까지 뭐 크게 아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특히 이 그림만 보면 연말까지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 오늘 뭐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너무 올랐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전망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에 대한 전망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땠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이제 발표했던 기업들은 꽤 좋은 성적을 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황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저께 잠깐 힌트만 드렸지만 4분기 실적이 지금 1.7%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만에 이게 플러스 전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닝 리세션이 이제 마감되는 것이 확실히 리스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작년 4분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4분기 이후 이익 전망인데 이게 언제 이후냐면 9월 이후부터 거의 주간 단위로 찍는 건데 이게 빠른 속도로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오롯이 2021년 전반적인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재, 임의소비재, 소재, 금융, IT가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일 왼쪽은 에너지 섹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섹터는 별로 전망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가거든요. 그래서 네. 유가가 이렇게 회복하는 사점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다 지금 에너지 섹터가. 다만 수치가 나오지 않은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거 업계의 관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것과 하향시키는 것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 달 이상 지금 거의 7대3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은 좀 긍정적인 눈높이를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익 전망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금융주, 산업재, 소재주다라고 이해하셨는데 이게 모두 앞서 모건스탠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민감 섹터다. 그리고 가치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이 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금융, 산업, 소재 등이 이익 전망 상향 조정됐다는 것까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